베스트 18번은 갑자기 추가하죠? 18번. 해보겠습니다. 4개 하고 진도 나갈게요. 오늘 진도는 메인은 아무래도 그래프가 연습이라서 13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13번 이거 개념 원리에서 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서 틀렸어요. 안 나와서 틀렸어요. 거기 부분을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경규야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제가 그냥 미분 목세미법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되죠. 그럼 뭘 이용해서 하면 되죠? 뭘까요? 치우야 뭐라 했지? LN n을 취하랬잖아. 로그 미분법. 그래서 양변에 절대값 붙여주고 ln 취해줘서 로그 성질 이용하라 했지? 혹시 이거 목세미법에서 막 할 거 하시진 않았죠? 다들? 난 목세미법을 했다. 포기했어요. 야, 맞았어 근데? 맞았어 미리야? 아, 오, 뭐야? 대단한 끈기인데? 그거 했다고? 예, 시간 많으면 해도 돼요. 그러면 로그 성질 나누기 뭐로 바뀌어요? 빼기 곱하기 더하기로 바뀌어 3, 2, 4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양변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겠지?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잖아요? ln 절대값 fx, ln fx 미분하면 뭐라 했어? fx분의 f'x가 된다고 그때 암기해두면 좋다 했었죠. 왜? 뒤에 또 적분할 때 또 나올 거니까 미리 한다고 생각해. 어차피 뒤에서 하면 또 나와요. 그럼 우변 미분하면 얘 이렇게 얘 이렇게 얘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근데 문제 봐봐.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 문제에서 뭘 집어넣죠 여기다가? 0 집어넣는.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극한 보내는 거니까 그냥 0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이거 억가당했어? 네. 이거야? 뭔 억가야? 아니 근데 심지어 올해 원점으로 보고 풀었거든요. 근데도? 근데 5Q를 안 하고 5R로 해가지고 아하. t 더하기 t분의 1 콤마 0에서 원점에 그은 거니까 x축 위에 있네. 이 점에 적혀 이렇게 두고 그었을 때 이 쌀은 여기 위쪽이네요. 만나는 점 q 여기네. 그 다음에 0 콤마 마이너스 루트 어디야? q가 그럼 여기 아니야 q? 아니야? 맞아요? 네? Q가 거기 맞았어요? 잠깐만 p r이야 r. r이 여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OP 이거 OQ r은 뭐야? 이거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왜 나온 거냐 근데? 뭘 위해서 나온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그치 이거랑 같긴 한데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는 문제가 뭐 이상하네. 저번에 이제 문제가 좀 잘못된 거긴 해요. 진심어린 사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혀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대요. 맞죠? 너무 헷갈리게 없어요. 헷갈리진 않아요. 단어예요. 헷갈리진 않지. 그래서 OB, FT 그냥 쉽게 나오지 않아 그러면? 네. 왜냐면 이 길이가 반지름 아니야 그냥? 맞아요. 반지름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냥 이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분배해주면 뭐야 이거? t제곱분이니까 t의 마이너스 2제곱? 얘 미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야지. 그럼 얘는 t의 n제곱 미분이죠? 마이너스 2 앞으로 나오고
하나 주니까 뭐 집어넣으려 여기다가 루트 2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루트 2 집어넣으면 역수의 세제곱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2번. 겁나 쉽게 풀리네요. 잘못했는데 17번 하나도 안 어려운데? 쌤 진짜 실물리 애들한테 받았으면 쌤 이거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실물대가 뭐야? 실감? 아니 그냥 실전 보고 막 문제 평가하는 애들한테. 아니 그럼 그걸 레벨 1이 누가 들어 그러면? 그런 애들 레벨 1 지금 왜 들어? 어?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일단 뭐로 바뀌냐? A로. A로 바꿔줘. 다시 물어. 아 뭐야? 틀렸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얘 어떻게 해줘요 이제? 지원. 분자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될까요? 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푸는 건 있어 없어? 있었을걸? 그럼 얘는 뭐야? F 프라임 0 구하라는 거 아니야? F 프라임 0. 네. 그럼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L은 미분하면 fx분의 f 프라임 x라 했어요. 그럼 fx분의 각각 이제 합성함수 미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미분하면 자기 자신, 이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앞에 2가 나오고요. 이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앞에 100이 나오네요. 이 미분하면 0으로 내려가죠? 네.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 문제에서? 0. 0. 그럼 1부터 100까지. 아, 네. 아, 1이 몇 개? 100개. 100개. 분자는 1부터 100까지 다 나오는 거죠? 네. 나쁜. 1은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냐? 이렇게 맞아야 쌤. 2분의 100일이야? 아니 100. 아, 100을 또 곱하라는구나. 오케이.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 그다음에 연습 문제 177번 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78쪽이.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변곡점 가겠습니다. 변곡점. x축이의 점 t, 0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우리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식 어떻게 만든다 했어? 요 위에 있는 접점에서 요 점 사이 그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요 점에서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식 세울 수 있다 했지? 아, 얘는 t, 0로 돼 있구나.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뭐로 둘까요? P로 드시겠죠. 맞아요. 뭐야? 토르. 그럼 이제 미분에서 P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미분? 곱미분. 따라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거꾸로 하자. 그 다음에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괜찮죠? 양변에 P-T 곱해주시고요. 그럼 결국에 2의 P제곱은 상관 있어 없어 이 방정식에서? 어차피 0이 될 수 없으니까 버려도 되는 거지. 버려요. 그럼 우변 넘겨주면 P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와 안 나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랑 같다고요? 접선의 개수랑 같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개 접선이니까 P의 개수 몇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무슨 식이요? 판별식.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H가 뭐보다 크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2 더해주고 2 빼주면 이렇게. 그래서 T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겁나 쉽죠? 아닌가? 자 넘겨볼게요. 이제 경곡점 들어갑니다. 오목볼록 경곡점. 오목볼록 하고 그래프 하면 딱 1교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냐? 될 때까지. 질문이 없잖아. 잘하고 있잖아. 아니면 잘한다고 내가 착각하게 만드는 건가? 뭐가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금요일도 이제 테스트 볼까요? 아니요. 아 지금이 딱 좋아요. 네. 그래서 딱 숙제 딱 좋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의 욕심이군요. 근데 아마 개념 끝나는 순간부터 금요일도 테스트 볼 거야. 알겠지? 빨리 달려 나갈까? 천천히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 그래서 너네들 시험 금요일날 시험 안 본다 했을 때 속으로 어땠냐? 되게 이뻤어요. 되게 이뻤어? 근데 왜 숙제 안 해? 했어요. 아니까 그 전에. 자 보겠습니다. 오목과 볼록 있는데 볼록은 갖다 버려도 돼. 볼록 안 나와요 시험에. 다 오목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 학교에서 볼록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잘못됐다. 학교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시험에 볼록은 안 나오는데 만약 학교에서 물어봐. 선생님 시험에 오목 볼록도 나오나요? 한번 물어봐. 근데 대부분 다 한 99.9%는 오목으로 내기 때문에 내가 뭔 소리야? 반대입니다. 오목을 버려야 돼요. 아 엄마. 네, 오목은 그 우리가 오목 보는 거 알죠? 와우. 네, 볼록만 생각해야 돼. 볼록. 뭔 소린가 했네. 왜냐 우리 그 2차 함수 할 때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네. 위로 오목이라고 말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선생님 왜 볼록, 오목 이거 왜 배우는 건가요? 자 이 오목 볼록을 이용해서 이 곡선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정의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다루는 거야. 자 볼록이라는 거 볼게요. 자 이거는 아래로 볼록 맞아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 맞아 아니야? 글로 써줄게. 글씨가 네 됐죠? 자 정의 볼게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정의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임의의 두 점을 막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도 임의의 두 점 막 잡아. 자 그러면 요 두 점 있죠? 선분의 양 끝점의 기준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이거보다 다 어디에 있어? 이 노란색보다 다 어디에 있어? 그래프가 다 아래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정의해요. 아래로 볼록 정의가 그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 점 사이에 흰색 봐봐. 노란색도 다 어디 있어요? 위로 있는 걸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팍팍하게. 자, 1번 어떤 구간 곡선 위에 임의점 두 점 PQ를 잡습니다. 그때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그때 아래로 볼록이라는 나왔지? 방금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위로 볼록은 그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우리가 어떻게 보냐? 판정을 뭐로 한대? 거기 밑에 보니까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무슨 볼록? 아볼. 그 다음에 음수면 무슨 볼록?
위볼이라고 해준다. 자,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그 도함수에서 다루는 부호는 증가함수를 나타냈잖아. 네. 그치? 근데 이계도함수에서 부호는 뭘 나타낸다는 거야? 볼록성을 나타낸다는 거야. 음수면 위로 볼록, 양수면 아래로 볼록. 오케이?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저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함수 볼게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얘 미분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지니? 감소한 다음에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감소한 다음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함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다시 또 미분해요. 또 미분하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면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 대해서는 이계도 함수가 다 죄다 뭐로 나와? 양수 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 반대가 되겠죠? 음수 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계도 함수 값이 보면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 함수 값이 보면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 우리가 판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넘어갈게요. 그러면 190쪽.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곡점을 정의해줘요. 이 볼록 가지고 모목볼록이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가지고 변곡점을 정의합니다. 변곡점 거기 뭐라 돼 있니? 정의가 볼록이 변하는 순간. 그러면 봐봐. 볼록이 변한다는 거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 볼록이 바뀌는 순간 아니야? 그럼 이계도 함수 입장에서는 부호가 몇이 되는 경우죠? 값이 몇이 되는 경우에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되는 부분인 거지. 근데 얘도 0이 된다 해서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극대극소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우리 말이 힘들지?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계도 함수도 뭐예요?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극대극소도 무조건 바뀌었어. 변곡점도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그거만 좀 생각해줘.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은 정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거나 또는 반대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위치, 그 가운데 딱 교점의 위치가 변곡점이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써있어. 정의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하는 순간의 위치, 그게 변곡점. 그래서 이거를 보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 값이 0이면서 부호가 뭐가 되는 경우?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변곡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계도 함수의 그래프 경우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계도 함수 의견함수. 그럼 여기서는 변곡점을 가져 안 가져?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계도 함수의 그 그래프 형태에서는. 그래서 판정은 아까 말했듯이 이계도 함수 값이 0이면서 동시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극대극소랑 어때요? 비슷하죠? 극대극소는 도함수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계도 함수에서는 변곡점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투에서 다루잖아. 수투에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얘 무슨 볼록해요? 얘는요? 그럼 이 변하는 순간이 가운데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 순간 우리가 뭐라 했었어 그때? 변곡점. 미리 그때 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도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도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이거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이계도 함수를 그리면 감소, 증가, 머리 아파. 감소, 증가. 그래서 원래 함수, 도함수, 이계도 함수. 그래서 여기 순간 어떻게 돼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이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런 순간. 그래서 원래 도함수에서는 최소인 부분이었지?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넘겨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몇 문제 없습니다. 금방 합니다.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돼. 부호 바뀌어야 돼. 부호 안 바뀌면 안 돼. 저 머리 아프지?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왜요? 그 아프시면 수업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수업이 안 된다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자, 볼록선과 변곡점을 따지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 이게 점수. 몇 번 미분해야 돼? 2번. 이 정도는 우리 그릴 수 있니 없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극대극 수업에서 내가 말했잖아. 도함수를 찾되 도함수에서 부호 바뀌는 부분만 찾아라 했잖아. 기억나? 그렇지. 그럼 나중에 이 도함수도 인계도함수 똑같아 해도 부호가 바뀌는 지점만 찾으면 돼. 다 그릴 필요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다항 함수는 우리가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다 그려주는 거고. 그럼 1에서 변곡점이 돼야 안 돼요? x가 1에서 가능하죠? 얘 지금 이기도함수 그린 거야.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볼록해? 위로 볼록. 1보다 클 때는 무슨 볼록해?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얘는 거기 보면 등호가 없습니다. 얘 등호 안 붙어요. 등호 내가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우리 그때 극대극소 할 때는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 증가함수 할 때는 증가함수 할 때 붙어야 하지만 이계함수는 등호 안 붙어. 알겠죠? 명확해야 되는. 알겠지? 등호 안 붙어. 등호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x가 1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변곡점을 갖는 거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변곡점의 좌표는 1,3에서 변곡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똑같이 볼게요. 미분, 곱미분 합칠게. 얘도 다시 미분, 곱미분 합칠게요. 그러면은 2의 x제곱은 항상 뭐죠? 부호가? 양수잖아. 이제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그리면 돼? 얘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부호가 부호에 영향을 주는 부호가. 그치? 따라서 얘를 이계도함수를 그린 건 아니지만 이계도함수에서 부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인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t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무슨 볼록? 위로 볼록.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때 변곡점의 좌표 갖는 거죠. 끝. 여기 보면 증가표 나와 있는데 증가표는 좀 이따 그래프 할 때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15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바로 그래프예요. 15번. 다음 함수가 변곡점의 좌표가 2,5일 때 그러면 2,5를 일단 지날 거니까 FE는 5고요. 또 뭐를 만족할 수 있지? 그치? 두 번 미분한 거에다 2집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죠. 더블 프라임. 식 몇 개 나와? 문자 몇 개야? 연립해 주시면 A, B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함수의 그래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목 보지 마요. 볼록만 보세요. 오목 안 봐도 돼. 오목이 나오면 어떡하지? 일단 본 적은 없어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개념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라서 우리가 그 수투에서도 일단 하기 전에 수투에서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다음에 최대 최소하고 방부등식 배웠거든요. 맞지? 그러면 그 방정식은 무슨
거의 활용 문제라 했지? 그래프의 활용이라 하지 않았어? 이제 방정식 하려고 결국에 이 그래프를 배우는 거야. 그다음에 부등식은 뭐의 활용이에요? 최대치수의 활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는 뒤에 이제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뒤에 문제 풀 때 그때 적용을 잘 해줘라는 거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다항 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 개형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리됐지 않아 이미? 그치? 근데 이 미적분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거기 나와 있는 재료들 보이죠? 이 재료들을 잘 우리가 문제에서 가져오면서 그래프 개형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정치적.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해 주래요. 그럼 어떤 함수인 경우에 정의역을 좀 살펴봐야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역을 좀 깊게 살펴봐야 될까? 정의역. 러그 함수. 어떤 함수? 오케이. 로그 함수인 경우.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을 살펴볼 필요 있는 거지, 그렇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그렇지. 로그 함수도 어떤 경우 또 있을까? 무슨 꼴일 때? 분수꼴일 때. 분수꼴은 분모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분수꼴 들어가는 경우는 정의역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절대값이 포함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정의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뭐 가우스도 있긴 하지만 가우스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무리함수도 있긴 하네. 내가 안 빼고 왔네. 무리함수. 무리함수 절대값. 절대값은 버릴게. 이 정도만 하면 돼. 3개 정도? 이 3개 정도는 우리가 정의역을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로그 함수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진수 조건 이용해서 엑셀 범위가 문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돼 있어요? 교점, 축과의 교점. 축과의 교점이 돼봤자 보통 Y축과의 교점 위주로 찾을 거예요. 엑셀에 0점은 받아놓으니까. 근데 뭐 Y축과 무조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항상 만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문제마다 좀 다르고요. 이제 중요해. 세 번째. 거기 뭐라 돼 있니? 세 번째는 대칭성과 주기성.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의 대칭성은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 있어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 함수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y축 대칭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나올 거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죠? 삼각함수가 있지? 그래서 삼각함수가 포함된 경우들은 우리가 이 주기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자, 우리 증가함수랑 극대극소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도함수죠. 도함수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오목과 볼록과 병곡점은 어떤 함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함수. 그럼 결국에는 도함수 구하고 이기함수 구한다. 이거 우리가 수트에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개형 찾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도함수 구하기. 다섯 번째는 이계도함수 구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함수를 구해서 증가, 감소 확인해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극대, 극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계도함수 통해서 볼록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볼록성을 통해서 병곡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한 그래프 개형 정도 우리가 나중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마지막 별표죠. 6번의 별표. 극한값 또는 점근선입니다. 6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끝 처리. 우리가 다양함수는 삼각함수?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니까 이거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4차 함수도 이렇게 되니까 얘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주 용어가 기억난다. 이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곱해지거나 뭔가 나눠지거나 합성하게 된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지막에 이 끝맺음 있죠? 끝맺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뭐야 x축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y는 p 이 꼴에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가다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형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런 값들을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극한값이랑 점근선이라는 건 마지막 끝처리, 이 마지막 이 함수에 대한 끝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극한값이면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그 a 값에 대한 극한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극한값은 거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만 나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요것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요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또는 괜찮아야 되겠다. A에서의 우극한 좌극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A에서 우극한 좌극한. 이건 이제 범위가 제한될 때만 쓸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끝맺음 할 때 쓸 거야, 알겠지? 끝에 처리가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직선에 다가가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써먹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좀 중요해요. 6번 안 하고 그냥 그려버리면 다 틀립니다.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고, 점근선에 대한 거는 밑에 그 6번 볼래요? 설명 6번에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란다. 우리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이 아니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 점근선이지, 그치?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왜 이래? 그래프를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있죠, 이거. 이 선도 우리가 점근선이라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여기 만나잖아. 선생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점근선 정의가 봐봐요. 만나지 않는 선이 아니야. 다가가는 선이야, 다가가는 선. 오케이? 다가가는 선. 그래서 점근선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만 이렇게 점근선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보면 3번 봐봐. 동그라미 3번. fx에서 px 플러스 q를 뺐을 때 극한값이 0,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이 0이면 그때 그 점근선이 y는 px 플러스 q다. 보통 이제 x축과 평행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점근선 다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인 경우도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다룰 때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몇이면 0이 된다면 fx는 이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y는 px 플러스 q를 뭐로 잡을 수 있어요? 점근선으로 우리가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이 밑에 나와 있죠?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보면 저런 식으로 점근선이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같죠? 쉽지 않죠? 이렇게 관련된 문제 한번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예제 16번. 그렇지? 자, 한번 우리가 증가표도 한번 다뤄볼게요. 증가표도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증가표 다뤄볼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분수꼴이라 해서 정의역이 특별하진 않죠? 분모가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 다 가질 수 있어, 없어? x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정의역과 시험을 뭐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뭐라고? 대칭성 봅니다. 대칭성. 축과 이결점 따로 안 따져. 마이너스 x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가 돼요? 원래 함수랑 어때? 같은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fx는 무슨 대칭이라는 거죠? y축 대칭. 그럼 우리는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래프 그린다면 축 대칭에서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해주시고요. 경규야 뭐라고? 경규야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뭐라 했어 경규야?
못 들었어? 니 욕했는데? 제 욕했죠 내가. 아이씨 중에 그래프 잘 그려요?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봐? 안 보고 싶어요? 몇 분 안 남아서 10분만 더 하고 쉴게. 알겠지? 딱 10분만 버텨주면 안 돼? 경규야 이거 먹은 거 줘?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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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정신 차려. 이거 얻어내려고 자 좋은 건 아니죠? 그걸 그렇게 말해보시면 어떡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 끝났으니까 이제 뭘 따져줘요? 문제 보면 도함수랑 이기함수 이제 구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끝 처리 잘해줘야 돼. 자 도함수 볼게요. 미분해 봅시다. 무슨 미분 해줘야 돼? 무슨 미분? 억세 미분법? 미분 그대로. 그러면 사라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여기까지 맞았냐? 그럼 우리 분모는 부호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우리 이 네모친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모친 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0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즉 0에서 극대가 되는 거지. 좀 일단 살펴볼 거고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게 도함수 제곱.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합성함수죠. 자 x제곱 플러스 3은 분모 문제 다 하나씩 다 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씩 없애고요. 3개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 남죠? 얘는 다 사라지죠? 뭐 남겨요? 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네 18 x제곱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지. 18을 묶을게요. 자 부호 영향 줘요 안 줘요? 얘만 주죠? 그래서 우리는 요 형태에 대한 그래프만 따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는 건 무슨 블록하다는 거야? R블록. 여기도 R블록. 여기는 V블록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1과 1은 무슨 점? 병곡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라고? 극한값 계산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어차피 우리 y축 대칭이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것만 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얘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증가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증가표 이제 안 그려. 순서 이거 알겠지? 있는 건 알아야 될 거야. 그래도 그치? 그 다음에 표시는 극대 극소 되는 점이랑 병곡점 되는 점 찍어줘야 돼. 그러면 0 마일 1 그럼 점점점 마일 점점점 0 점점점 1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0 뭔 소리죠? 0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호 확인할게요. 얘 부호 어떻게 돼요? 양수인가요? 여긴요 음수죠? 여기 써놨어 다 표시하면 여기는 뭐예요? 양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 여기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 표시해 볼게. 자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 이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자 그림은 자 증가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는 거야. 감소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블록이야? 위볼이란 뜻이지? 여기도 위볼이란 뜻이에요. 얘는요 아볼, 얘도 아볼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 자 이제 표시해 볼게. 지웠어 이제. 가볼게요. 자 얘는 증가하죠. 근데 얘는 무슨 블록이에요? 아보. 아볼. 그럼 그림이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줘. 요 범위 사이에서. 그다음 얘는 증가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가고 얘는 감소하죠. 근데 똑같이 위볼이네요. 요렇게. 여긴 감소하죠. 근데 아볼이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가 4개 중에서 하나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찍어서 한번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쉴까요? 네. 쉬는 게 낫겠지? 자 마이너스 1지만 뭐 나오니? 마이너스 1지만 하면 미안해요. y 됐으니까 오른쪽만 할게. 자 0지만 뭐 나와? 0지만 하면 1이네. 0,1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지만 하면 몇 나와? 1지만 하면 4분의 3입니다. 자 우리 0에서 1로 갈 때는 요 형태 그려주면 돼. 보이니? 그대로 그려줘요. 그 다음에 1에서 값이 커질 때는 요 형태 그려주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게끔? 0으로 수렴하게 그려주는 거지. 그럼 그림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위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해서? y축 대칭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우리 초월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쉬었다가 예제 17, 18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근데 우리 정복 그거 안 할게. 그 뭐지? 네. 증감표 할까? 연습 좀 더 해볼까?